자, 나라에서 어떤 A라는 사람한테 또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요. 이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이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나라에서 기준이 600만 원.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활하는 돈이요. 뭐 이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만 도와주면 되겠죠. 이 사람한테는 400만 원을 도와줘야 돼. 그죠? 이 사람한테는 500만 원을 도와줘야 돼. 다 다르게 도와줘야 돼. 용신도 희신도 그런 개념이에요. 희신이 내가 예를 들어서 20대 같으면 병원에 가서 감기가 들었을 때 주사를 요만큼 맞아도 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60대 70대가 돼가지고 몸이 약해요. 그러면 그만큼 주사를 놓으면 내 몸이 못 견딘다고. 그렇죠, 그죠? 그럴 땐 다른 걸 섞어서 놔야 되죠, 그죠? 용량을 조절해서, 그죠? 그렇게 용신이라는 것에 용량을 조절해 주는 게 희신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용신이 목이다. 용신이 목이다. 그러면 목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겠어요? 예, 또 있어요. 예, 수하고 목이에요. 그래서 수 또는 목이 이 목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문제를 내볼게요. 목의 기운을 빼는 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을 제한다, 설기한다. 보통 얘기를 해요. 뭐가 있을까요? 네, 금이 있어요. 또 이까지는 다 한다니까. 맞아요. 화가 있어요. 선생님 좀 공부를 하셨다니까.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 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화토금수가 있을 때 이거를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목의 기운을 가장 작게 빼는 거는 화예요. 그런데 목의 기운을 조금 더 많이 빼는 거는 토라고요. 여기보다 더 많이 빼는 거, 정말 많이 빼는 거, 다 빼는 거, 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는 거예요. 수는 목의 기운을 도와줘요. 또 목도 목의 기운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신이 만약에 목이나 수다. 예를 들어 수라고 칩시다. 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수의 기운을 얼만큼 쓸 것인가. 자, 수의 기운을 가장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희신을 뭐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금. 또 왜?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의 기운을 가장 적게 써야 된다.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희신을. 방금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수의 기운을 가장 작게 써야 된다. 아니요, 수의 기운을 가장 작게 써. 가장 작게. 수의 기운을 가장 작게 쓴다라는 거는 수를 가장 조만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뭐예요? 토잖아요. 그렇죠? 수의 기운을 가장 많이 빼는 게 토인 거야.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을 조금 덜 빼는 거는 화겠죠. 수의 기운을 가장 적게 빼는 건 목이야. 그렇죠? 수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수야. 많이 써야 되잖아. 어디 있어? 이 사람요. 이럴 때는 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같은 그 기준에. 이 사람일 때는 100만 원만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의 양을 얼마나 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희신이라는 거죠. 그게 보조오행, 즉 희신이에요. 그래,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실 굉장히 난해하고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하니까 용신이 목이면 거의 대부분 희신은 다 수라 그래. 아니에요. 토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이 될 수도 있어요. 목목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상황이 그때그때 다 다른데 이거를 학설별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아주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사주 보러 가면요, 뭐라 그러냐면 사주가 되게,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사주가 서울에 미국에서 애 낳았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애 사주가 너무너무 신약합니다. 난 진짜 신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냥 보통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약하다, 약하다, 또 보통이다, 강하다, 신강하다, 아주 강하다, 신왕하다, 또 전왕사주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조금만 강하면 아주 강하다 그래 버리고요. 조금만 약하면 아주 신약하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요. 사주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계가. 오늘 이제 이 학문을 하면은 이제 이해하시기 쉽겠지만 사주는 단계가 제일 위에 정말 강한 거, 무작지거리 강한 거, 이걸 변격이라 그래요. 변형된 형태.
전왕사주라는 게 있어요. 전왕한 사주다라는 게 있어요. 이 전왕한 사주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나중에 가면 강전왕사주, 약전왕사주로 나뉘어요. 그런데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는 아직 안 배울 거니까 이해만 해, 보기만 하셔도 돼요. 전왕사주가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가 있는 게 신왕한 사주가 있어요. 또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가 신강한 사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가 강한 사주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보다 오늘 다 드렸습니다. 적지 마시라니까 다 드렸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약한 게 보통 사주. 그러니까 균형된 사주가 있어요. 이걸 균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사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약한 게 약한 사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가 있다고요. 이렇게 사주는 구분이 돼요. 이거는 병격이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할게요. 병격 사주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전왕사주와 대립사주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을류, 갑신, 을류, 갑신. 실제로 2004년도에 저한테 이름 짓던 애입니다. 다 목이에요, 하늘은. 땅은 다 금이에요. 이런 사주 형상이 있어요. 이거를 목과 금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금이 목을 극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사주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극한의 사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사주학에서는 이 사주가 제일 좋은 사주입니다. 병격에서는. 병격 사주는 사실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지상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힘의 균형을 딱 이루면요, 세상은 절대 전쟁이 안 납니다. 두 사람의 힘의 균형이 맞아져 버리면요, 절대 전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한쪽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도 금하고 목하고 기세가 똑같잖아요. 그죠? 물론 목이 약하지. 그러니까 얘 이름에 목을 조금만 보완해 준다 그러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자가 5마리 있는데 하이에나가 5마리 있어. 그럼 사자가 무조건 이기겠죠. 하이에나는 맨날 도망만 댕겨야 돼. 그렇죠? 근데 사자가 3마리 있는데 하이에나가 30마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가 얘도 공격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사주학에서는 병격사주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대립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적 용어로.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술, 기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호, 기미, 이런 사주가 있을 수 있다고요. 있어요. 실제로 나와. 토예요. 화도 토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토밖에 없네. 그럼 저걸 뭐라 그래요? 그럼 토밖에 없는데 저걸 뭐라 그래야 되겠어? 동양학은 1, 2, 3, 4, 5, 6, 7, 8, 9담이 뭐예요? 9담이 10이라고도 하고 0이라고도 하죠. 왜 0이라 그래요? 꽉 차면 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양학은 무의 학문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학문이에요. 가장 무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가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돼버리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전왕사주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적어드린 이거는 강전왕사주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약전왕사주가 돼버려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시겠어요? 토하고 화가 바뀌었죠. 일간을 담당으로 해갖고 일간의 기운이 가장 강해질 때 강전왕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뒤집어졌을 때는 일간을 생하는 오행,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남을 생하기만 하고 나는 기운을 하나도 못 받을 때, 이런 걸 약전왕사주라고 얘기를 해요. 요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정격이에요. 요 두 가지는 병격이라고. 그래, 이 병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하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전문적으로 사주 공부를 할 시간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주의 형태는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6가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그죠? 어떠냐면, 여기 가니까 용신이 목이라는데요. 여기 가니까 수라는데요. 여기 가니까 토라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내가 그 사람이, 이거 용신이 목입니다 해놓고 한 1년 뒤에 가면 화입니다 이래요. 자기한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이 학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학설을 이해 못 해버리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뭘로 구분하냐면,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학설을 뭐라 그러냐면, 억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학설을. 그런데 이 억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득령과 득지, 득세를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실령과 실지, 실세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득이라는 건 뭡니까? 얻었다는 뜻이죠. 실은 잃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얻으면 득이에요, 전부. 그렇죠? 내가 잃으면 다 실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신왕한 사주는 득령과 득지, 득세를 다 갖고 있으면 신왕한 사주야. 이해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게 동그라미라고 칩시다. 득은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득은 동그라미라 그러고, 우리 실은 X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득령했으나 득령하지 않은 사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동그라미 X라고 얘기를 할게요. 신왕한 사주는 동그라미가 3개예요. 동그라미가 3개인 사주는 신왕한 사주라 그래요. 보통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자 세다. 이겁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동그라미가 3개인 사주는 사실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있어요. 많아요. 다음으로 신강한 사주는 동그라미가 2개예요. 이거 2개를 갖고 있든지, 이거 2개를 갖고 있든지, 이거 2개를 갖고 있든지, 2개를 갖고 있는 게 신강한 사주예요. 이거는 동그라미가 2개예요. 다음으로 강한 사주는 이 득령과 득지, 득세 중에 동그라미가 몇 개? 1개. 1개 있으면 강한 사주예요. 이해가시죠? 다음으로 실령과 실지, 실세가 있는데, 실은 잃었다는 소리니까 X라 그랬죠. 첫째 전제 조건이 동그라미가 없어야 돼요. 일단 동그라미가 없이 X만 2개 또는 3개 있으면 신약한 사주예요. 2개나 3개. 그 다음으로 약한 사주는 X가 1개 있을 때예요. 이해가시지, 그죠? 그럼 이건 뭘까요? 보통 사주. 그렇지. 동그라미도 없고 X도 없는 거. 다 삼각형인 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나중에 가서 용신을 찾기가 너무 쉬워지는데, 이거를 득령이 뭔지, 득지가 뭔지, 득세가 뭔지를 이해를 안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요렇게 있다는 거.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득령이라는 거는 태어난 달의 기운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태어난 달의 기운. 자,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입니다. 갑술일.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태어난 달이 정해야. 수는, 해는 수거든요. 수는 목을 생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득이에요. 태어난 달에 나를 생하는 게 있으면 득이야. 요게 득령이에요. 이해가세요? 다음으로 태어난 날에 나를 생하는 게 있으면 갑자 또는 갑인. 목도 목을 생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태어난 날에 나를 생하는 게 있으면 득지예요. 이해가세요? 들어만 봐요. 녹화도 해놓고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절대 한꺼번에 못해요. 한꺼번에 하면 그 사람 천재야. 저도 한꺼번에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득지예요. 다음으로 득세는 뭐냐면,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했죠. 100% 당첨되려면 몇 프로 되면 100% 당첨입니까? 선거 무조건 뭐 너희들이 몇 표를 얻든지 내가 무조건 당선이 되려면 몇 프로 얻으면 돼요? 51%, 50.01% 받으면 되죠. 그 말은 그건 뭐예요?
과반수를 넘어서면 되죠. 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우리 8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일간을 빼고 반 이상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면 득세인 거예요. 그럼 여기 반 이상이 몇 개입니까? 4개. 나를 생하는 게 4개 이상이면 득세. 4개 이상이면 득세.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 화, 금, 수, 화, 목.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칠게요. 일간이 목이에요. 자, 목을 돕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수하고 목이라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수가 1개 있네요. 또 있네요. 요 또 있죠? 또 있죠? 이런 거를 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지, 그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사주는 득령도 있고 득지도 있고, 그렇죠? 득세도 있죠. 그래서 이 사주를 뭐라 그래요? 예, 신왕한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요게 일간이에요. 저는 이래 쓴다고. 반대로.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딱 쳐드리잖아.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태어난 달은 수니까 목을 생하는 거 맞죠? 등령 있네요. 그렇죠? 태어난 날은 화죠. 화는 목을 생하는 게 아니잖아. 빼는 거죠. 근데 극하는 거 아니죠. 극하는 거는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자가 붙으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금이 와야 돼요. 근데 화가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생하는 것도 아니고 극하는 것도 아니니까 삼각형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그게 이거예요. 자, 이거는 동그라미 있고 등령은 있고 득지는 없죠. 근데 득세는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 있네요. 반 넘죠? 그러니까 득세는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2개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강한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똑같은 사주죠. 아까 여기 병인하고 바꿨어요. 요거만. 글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사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강한 사주가 될 수 있고 신왕한 사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아까 적어드린 사주가 뭐냐면 이거예요. 계유, 정해, 갑자, 그 다음에 병인. 똑같아요. 단지 요거하고 자리만 바꿨어. 화수 자리만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는 신왕한 사주가 돼버리고 하나는 신강한 사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개념을 몰라버리면 이거나 이거는 똑같은 사주인데 뭐. 맞지, 그죠? 용신은 달라요, 2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신왕한 사주니까 이걸 극하는 금이 용신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신강한 사주기 때문에 금이 아니고 토가 된다고요. 용신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원칙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적용을 못 시키니까 여기 가면 신강한 사주라고 봐라, 목을 생하는 게 이래 많은데 이거 뭐 펄펄 끓게 막 강하구만. 신왕한 사주 맞아. 이것도 똑같네. 봐라, 똑같잖아. 신왕한 사주잖아.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지, 그죠? 사주는 글자 한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 버려요. 상도 마찬가지고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선생님 사진 보내드렸는데 왜 풍수 안 봐줘요? 못 봐주지. 그 집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 부분만을 갖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풍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나만 보고 요것만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아? 맞잖아, 그죠? 사주도 똑같은 거예요. 달라요. 만약에 여기에, 그죠? 여기에 임인이 아니고 임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또 달라져 버려요. 이거는 등령은 있고 득지는 없고 목을 도와주는 걸 보니까 하나, 둘, 3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4개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득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1개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강한 사주. 사주가 한자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 무슨 띠하고 무슨 띠가 잘 어울립니까? 바보 같은 소리지. 띠는 요건데 이 한자가 뭔 역할을 해요? 나머지가 다 다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 그죠? 그러니까 이 띠하고 이 띠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웃기는 소리지. 사주라는 거는 8자의 글자가 어떻게 조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글자도 예를 들어서 이게, 그죠? 여기가 해니까 그렇지, 만약에 요거하고 자리 바꿀게요. 정유, 개해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저 사주는 무슨 사주가 되냐면요, 하나, 둘, 셋, 약한 사주가 돼버려요. 약한 사주가 돼버려요. 2개 위치 바뀌었다는 거로 해갖고 약한 사주가 돼요. 왜? 등용업 금은 목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돼버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생하지 않잖아요. 삼각형. 세를 전체를 봐도 수가 생하는 게 하나, 둘, 3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건 삼각형. X 삼각형, 삼각형이니까 약한 사주가 돼버려요. 이 자리가 뭐가 오느냐, 이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게 사주학입니다. 이게 억부론이에요. 그래서 억부론은 이렇게 사주가 6개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등령은 태어난 달의 기운을 얻었느냐, 득지는 태어난 날의 기운을 얻고 있느냐, 사주에. 득세는 전체적인 기세가 나를 생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실령은 나의 기운을 극하는 게 월령에 있느냐, 또 실지는 나의 기운을 극하는 게 일지에 있느냐, 또 실세는 나를 생하는 오행이 하나도 없거나 한 개일 경우, 나를 생하는 오행이 하나도 없거나 한 개일 경우, 그때는 실세라고 합니다. 4개 이상은 득이라 그랬죠. 0에서 1개, 0에서 1표 얻으면 부끄러워서 저자 숨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내 편 하나도 없다 해서 실세라 그래요. 그러면 2개에서 3개는 뭘까요? 내 편이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다 하다. 이래서 이거는 삼각형. 아까 말했지, 득세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용신을 판단하는 데는 억부론보다 더 쉽고 더 좋은 학설이 없어요. 굉장히 쉽거든요.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연습을 많이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하고, 자, 신홍한 사주는 용신이 뭐가 되냐면 동그라미가 3개잖아요. 일간을 중심으로 3칸 빼면 돼. 일간을 중심으로 3칸 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간이 목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3개야. 그러면 일간에서 3칸 빼면 돼요. 1칸, 2칸, 3칸. 금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음요. 그럼 신강한 사주는 동그라미가 2개죠. 그러면 몇 칸? 2칸 빼면 돼요. 일간이 목이다. 그럼 목을 중심으로 1칸, 2칸 토죠. 토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강한 사주는 동그라미가 1칸이죠. 1개죠. 그럼 1칸 빼면 돼요. 목에서 화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자, 저 말은 뭐냐 말이냐면, 강한 사주는 조금 빼라. 조금 빼라. 신강한 사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빼라. 신홍한 사주는 무작지거리 아주 많이 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지, 그죠? 이거예요. 내 참 잘 가르치지, 그죠? 맞지, 그죠? 그럼 보통 사주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주는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 우리 집에 생활이 딱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한 200만 원 벌면 난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우리 집에 필요한데요, 5천만 원 벌잖아요. 안 행복해요. 제일 행복한 게 가운데예요. 5, 6, 7.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관한 유명한 책도 있어요. 그렇죠, 중용이에요. 이게 중용입니다. 내가 항상 가운데보다 조금 나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원리입니다. 자, 균형된 사주라는 거는 사실 삼각형만 3개예요. 그런데 우리 사주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기거든요.
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도와줘야 돼요. 얘는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도와주되 얼만큼 도와주면 돼?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600만 원이 우리 국민들의 평균 생활인데 얘는 550만 원을 버는 애라요. 맨날 50만 원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얘 나라에서 한 50만 원만 주면 된다 이 말이지, 그죠? 돕기는 돕되 가장 적게 도와주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용신이 수다. 그러면 가장 수의 기운을 적게 만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를 가장 적게 만드는 거는 수의 기운이 가장 적게. 아니죠. 목은 수의 기운을 조금 빼는 거. 화는 조금 더 빼는 거. 토는 많이 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희신은 토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한 사주일 때는 도와요. 얘는 정말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돕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 얘보다는 조금 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는 같은 수를 쓰더라도 저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 희신을 목이나 또는 화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한 사주는 돕는데 정말 많이 도와줘요. 진짜 영세민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용신이 수다. 그러면 희신은 수를 쓰거나 금을 쓰는 거. 이게 용신론과 희신론 사주학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각이기 때문에 쉬운데 막상 하려면 참 까다로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주를 몇 개 적어가지고 요거로 이 희신은 여러분들이 이거로 판단 못 합니다. 이거로 판단하려면 이것만 몇 장이에요. 제가 제 제자 책에다가 이거를 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만 그죠? 한 30페이지 되고 그 표만 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못 외우니까 이거로 하지 마시고 용신만 판단하세요. 그래갖고 병약론에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아주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주를 보면서 오늘 제가 예문을 몇 개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 뭐 저기 한번 봅시다. 무인. 아니 이거를 보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프린트 드릴게요. 없어요. 남는 거. 저 프린트 남는 거 있으면 좀 드리세요. 요게 연이고 월이고 일이고 시입니다. 토, 목, 화, 수. 저도 이거를 안 적어드리는 시기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참 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간이 화입니다. 화. 화를 생하는 건 뭐 있습니까? 목이 있고 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화를 생하는 거는 무조건 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목만 있는 줄 알아요. 화도 있습니다. 자, 태어난 달의 기운을 먼저 봐요. 득인지 영을 보는 겁니다. 득인지 실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태어난 달이 목이에요. 목은 화를 생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등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할게요. 편의상.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은 금이죠. 금은 화를 감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감하는 거. 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아니고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여기에 수가 있다면 X가 되겠죠. 그죠? 실이니까. 이해가시지? 그죠? 삼각형이죠. 다음으로 저 화를 생하는 게 주변에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보자고요. 목도는 화예요. 그렇죠? 여기 목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다음으로 여기도 있네요. 4개나 있네. 이거 아니다. 여기 있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그죠? 화구나. 난 목인 줄 알았어요. 화구나. 4개 맞죠? 그러니까 4개 이상은 득. 2개에서 3개는 삼각형. 0개에서 1개는 X. 실. 자,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2개네요. 그러면 신강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일간이 화죠? 화잖아요. 그죠? 요게 일간이에요. 그러면 2칸 빼라 그랬죠? 동그라미 2개니까.
하나, 둘. 금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 이해가십니까? 자, 요렇게 돼요. 요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여기 한 개 더 들어가는 게 있어. 요거 때문에 저도 가르치는데 요게 가장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요렇게만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만 한 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등령했으나 등령하지 못한 사주가 있어. 등령을 했으나, 껍데기는 등령인데, 그 쉽게 말하면 껍데기는 등령인데, 등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등령했으나 등령하지 못한 사주라고 하고, 이것도 득지도 똑같아요. 득지했으나 득지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득지라는 거예요. 실제 득지가 아니고 껍데기만 등령, 껍데기만 득지. 또 새는 관계가 없는데요. 실도 관계가 있어요. 신령했는데 신령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신령이야. 껍데기만 실지. 자,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진짜 동그라미인지 가짜 동그라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만 이해하면은 억부로는 그냥 끝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진짜 이게 동그라미라 그러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을 도와주려 그러면 내가 있는 놈이래야 되죠. 내가 없는데, 내가 하나도 없는데 도와줄게요 하면 그거 뭡니까? 허세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허세가 없으려면 진짜 얘가 기운이 있어야죠. 진짜 기운이 있으려면 어떻게 진짜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얘 기운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주변에 요 앞에 세 개 중에서 얘를 돕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얘를 돕는 게 요 앞에 세 개 중에 있나요? 목 두 개나 있네, 그죠? 진짜 강한 놈인 거예요. 그래, 얘는 진짜 동그라미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음으로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수는 화를 극하는 거죠. 그럼 X네요. 맞잖아요. 수는 화를 극하는 거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실지. 그렇죠? 실지. 얘는 얘를 극하는 거니까, 그죠? 실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실지했지만 껍데기만 실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쟤한테 막 겁을 막 줘요. 그냥 안 둘 거야. 막 그런데 뭐예요? 나는 힘이 한 개도 없는 놈이에요. 얘가 보기에 웃겨. 그래라. 이래 되겠지, 그죠? 얘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얘를 둘러싼 요 네 개 중에서 얘를 돕는 게 있어야 돼요. 금이나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 네 개 중에서.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X인데 가짜만 X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진짜 X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아니고 아까 동그라미도 아니고 요걸 다시 세모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시지, 그죠? 요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고 녹화를 다 해놓으니까 요거 가지고 가셔갖고 좀 올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걸 계속 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용신을 구해야 돼요. 용신은 내 삶의 지표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쓰고 살아가면 내 인생은 다 좋아져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설명을 드리다 도저히 못 드리겠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저는 너무 바쁘니까 제 제자한테 연락하면 용신 가르쳐 줄 겁니다. 연락해가지고 알아갖고 그 마음 쓰고 살아가세요. 옷도 그 색깔 입으세요. 그 다음에 뭐 숫자 같은 것도 가능하면 그 숫자 쓰면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한 적 있어요. 혹시 여기서 제 제자분한테 전화해 보셨던 분 있나요? 정말 많아요. 걔가 바빠 죽는 줄 알았대요. 3일인가 4일을 잠을 못 잤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용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쓰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용신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주와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사람이 전국에 400명에서 500명쯤 돼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게 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그대로인데 왜 사람이 다르게 살까요? 사주대로 산다면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 한날 한시에 결혼 같이 해야 되고 어디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고 부자가 되면 같이 부자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 쌍둥이도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그래요? 똑같아야 되는데 한날 안 진짜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결혼 같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는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 왜 그럴까요? 후천운이 다르니까 그래요. 이 후천운은 곧 우리 사주학에서 성명학에서는 성명이라고 빡빡 우기는 거고, 풍수학에서는 풍수라고 빡빡 우기는 거고, 관상에서는 관상이다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이게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학에서는 용신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맞아요, 알아야 돼. 근데 용신이 사주대로 하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계산적으로 하면 300년에 한 번 와요. 이거 언제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천적으로 성명을 그렇게 짓든지 풍수를 그래 만들든지 관상을 그렇게 만들든지 해야 된다라는 게 한 게 용신이에요. 우리는 우리말로는 중심오행이라고 하고 근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학설을 만든 게 병약론이 대표적인 학설이고, 다음으로 억부론도 있고 조후론도 있고 막 많아요. 그 나머지 이론은 병격에 대한 이론이고, 대표적으로 청격에 대한 이론은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병약론 조금 보여드렸고, 이번 주에 억부론 또 조금 보여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붙여볼 거예요. 붙여버리면 귀신까지 같이 찾아낼 수 있어요. 얘한테 과연 주사를 50ml를 넣을지 10ml를 넣을지 100ml를 넣을지를 결정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보조오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찾는 학설이 있어요. 물론 이거로도 아까 말했듯이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테 이것까지 하려면 진짜 32시간 동안 이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용신 찾는 거 쉽죠? 아주 간단하죠? 요거 가지고 병약론에다 집어넣으면 귀신은 아주 더 쉽게 찾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억부로는 일간을 중심으로 한 이론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약하냐, 내가 얼마나 잘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억부론이고. 월지도 일지도 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요 세 개만. 요거는 요 네 개. 그 다음에 병약론은 8자의 글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를 갖고 기세가 균형을 이루느냐, 이게 순환을 잘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게 병약론이에요. 억부론과 병약론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이 학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든 거고, 이 학설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두 개를 붙여놔도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찾았는 게 여기서 찾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래야 학문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르다 그러면 저는 이 학문 공부 안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목이 용신이었다. 병약론에 집어넣어도 목이 용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할 겁니다. 연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궁합, 나중에 사주와 동양학은 궁합론이에요. 사실 사주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궁합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궁합에 따라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A라는 여자가 C라는 남자를 만났으면요, 다르게 살아요.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났으니까 장군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분막의 여처녀를 만났으면 거지예요. 이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잘못도 반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학은 뭐라 그러냐면 항상 모든 것이 궁합이다. 손바닥이 한쪽이 소리 나는 거 봤습니까? 같이 쳐야 소리 나잖아요. 궁합표를 내가 만들려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틀림없이 궁합표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몇 등급에서 어떻게 떨어지고 막 이런, 막 계산을 해요. 이거 다, 동양학은 다 계산입니다. 우리 그 눈대중으로, 그죠? 눈대중으로 하는 거 없어요. 아까 같이 제가 세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이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계산이잖아요. 두 칸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동양학은 학문이라는 자체는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기 때문에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태계 선생님이 이게 점이었을 것 같으면요, 만물화생이라 소리도 안 했어요. 조선시대 이율곡 선생님도 2기 이원론, 1기 이원론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음양이 어떻고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또 제가 맨 첫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10,000원짜리에 1월 오봉도가 떡하니 안 붙어 있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지폐에다가 미신을 써붙여갖고 그려놓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음양오행론을 가지고 하고, 저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갈 때 비행기 옆에다가 태극기를 붙여갖고 갑니다. 근데 그 태극기가 음양론이에요. 그런데 그 음양론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음양론을 가지고 엉터리로 이렇게 눈대중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이거는 엄연히 계산적으로 다 나오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했고, 또 이 사주를 보면 무조건 일간부터 봐요. 일간이 여러분들은 여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동그라미 여기라고 쳐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태어난 달을 보세요. 태어난 달, 금이죠. 금은 화의 기운을 생하는 건 뭐 있어요? 목, 화. 그렇죠. 그 다음에 극하는 거는 수죠. 그럼 나머지 토하고 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삼각형. 와, 되게 잘하시네. 토도 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각형. 그 다음에 화를 여기에서 생하는 게 몇 개나 있나 한번 보세요. 일간을 생하는 거.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한 개 있네요. 2개네요. 그러면 아까 0에서 1개는 X, 2개에서 3개는 삼각형, 4개 이상은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이것도 삼각형이네요. 자, 삼각형 3개는 무슨 사주예요? 보통 사주, 균형된 사주. 그러니까 균형된 사주는 어떻게 알았어요? 돕기는 돕되 가장 작게 도와주라. 화를 도와주는 거는 뭐 있어요? 목하고 화죠. 그렇죠? 자, 목 여기 있고 화가 여기 있네요. 화도 있고, 그죠? 아마 목일 가능성이 높겠다. 아무래도 화가 3개 되는 건 좀 그러니까 목일 가능성이 높겠다. 또는 화가 활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찾을 거예요. 대신 여기 희신은 아마 금일 거다. 또는 뭐 다른 거 나올더라도 토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용신은 목 또는 화가 되는 거. 이해가시지,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주학에서 말하는 억부론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기묘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으면 목은 화를 생하는 거 맞죠? 그럼 동그라미네요. 진짜 동그라미인가 보라 그랬죠. 이 앞에 3개 중에서 목을 생하는 게 있는가 보라 그랬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동그라미예요. 자, 동그라미 세모니까 무슨 사주? 네, 강한 사주예요. 그러면 한 칸 빼라 그랬죠. 화에서 한 칸 빼면 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 용신은 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져 놓고 판단을 하면 이 사주를 대한민국의 어떤 사주라도 내가 이 학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1년 전에 받는 용신이 10년 뒤에도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또 이 학설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하면 절대로 달라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요? 기준이 없고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용신론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병양론을 가지고 이 용신을 찾았는 걸 갖고 희신을 정확하게 찾는 법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예, 병양론은 어떻게 하냐면 저번 시간에 했죠. 순환의 원리와 기세균형의 원리다. 우리 몸은 또는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순환을 해야 되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병양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 8자가 순환이 잘 되는가 또는 기세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주가 순환을 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순환이 막히고 있다. 그렇다면 뚫어줘야 된다. 막히고 있다. 병이다. 그러니까 뚫어줘야 된다. 약이다. 그래서 병양론입니다. 병과 약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기세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 기세가 뚱뚱하다 보니까 풍선하고 똑같습니다. 이쪽이 툭 튀어나오면 이쪽은 쑥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뚱뚱하니까 그 뚱뚱한 부분의 기운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된다. 병이 있으니까 약으로 처방한다라는 게 병양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순환과 그 다음에 기세균형, 용신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찾아내는 것을 하도록 할게요.